네,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.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경주시가 황성공원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한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올해 3억 들여서 성문화공원 내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합니다. 이 복합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하고 상당히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경주시 황성공원의 꽃밭 조성 계획 그럼 먼저 알려주시죠. 이 황성공원이 이제 예전에 그 전체가 걸린 공원이다가 그 최근에 이제 그 황성공원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 편은 문화공원,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이 들어가기 좀 용이한 문화공원으로 바꿨고, 이 동쪽 편 예전 시민운동장이 있는 쪽은 이제 이 부분만 걸린 공원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. 네. 그 위쪽,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그 북쪽 편에 그 철거 부지를 활용해서 경주시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겠다. 그래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. 이런 계획인데요. 네. 여기가 그 지번으로는 황성동 948-5번지 일원입니다. 그 실내체육관 북편 5만 평방미터 부지에 총 경시가 올해만 3억 들이고, 그래서 10월까지 계절 꽃단지를 조성하겠다. 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올해 3월 달에 기존 건물 뭐 하우스라든가 그 공원 내에 있던 건물 7동을 철거를 하고, 그리고 경주시가 매입을 하는 공간입니다. 그 공간에 이달 4월 초에 이 코스모스를 비롯한 봄꽃을 심었고, 또 물을 주는 이 관수 시설 설치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. 경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을 순차적으로 심어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경관을 연출해서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겠다. 그리고 6월부터는 가을꽃을 심어서 10월 달에 개최 예정인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대비하겠다. 네. 이 황성원을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경주만의 자연미, 계절감 전달 하겠다. 이런 계획입니다. 네. 이렇게 계절 꽃단지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꽃밭 조성하고 이런 데 일단 3억 들이고, 또 내년에도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.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, 후년에는 아직 추정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, 네. 이제 올해는 부지 정비 예산도 포함이 됐고, 또 물 주는 시설도 포함이 된 예산이라고 하고, 내년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 이렇게 합쳐서 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는 한 4억 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또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문제는 이 꽃밭 조성 부지가 2년 뒤면 철거를 해야 될 부지라는 사실입니다. 네. 그 경주시에서 최근 한수원하고 업무 협약 체결하고 787억 들여서 복합도서관 짓겠다, 2008년 말까지 짓겠다, 이렇게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, 경시가 이제 꽃밭을 조성하는 부지가 2027년 6월 달로 예정이 된 복합도서관 건립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한 5분의 3 면적이 겹칩니다. 네. 경시가 한 5만 평방미터의 꽃밭을 조성한다, 948-5번지. 그런데 복합도서관 건립부지가 여기에 3만 평방미터입니다. 그러면 정확하게 5분의 3 부지가 2년 뒤 2027년 6월이면 복합도서관 착공을 하면 이건 꽃밭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겨우 2년 남짓 이 꽃밭 조성 유지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 예산 사용하는 것 과다한 것 아니냐, 그리고 적절하냐, 이런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건데, 네. 경시도시공원과 관계자는 그래도 이게 방치하면 여러 가지 잡풀들이 많고, 또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꽃밭을 조성해서 도시미관 개선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다. 꽃밭을 조성 안 해도 경관 유지를 하려면 잡초 제거라든가 여기에 또 상당한 예산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다 사용이나 낭비가 아니다, 이런 입장인데, 네. 그런데 잡초가 있고 유지한다고 해서 4억 5천만 원까지 들 건 아니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높은 해명이다,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, 다만 이 4억 5천만 원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2년 동안이라도
보기 좋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결국 오롯이 시민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네. 이 황성공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 관련 논란 짚어봤고요. 경주교육지원청이 신설 가칭 화천초등학교 학교명을 공모한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는 그 KTX 예전에 신경주역 지금은 이제 명칭이 음, 변경을 해서 KTX 경주역으로 변경을 했잖아요. 이 네.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초등학교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이고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입니다. 그 지역이 예전에 이제 화천 그 경시 근처는 화천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음, 화천초등학교로 이렇게 하면서 신설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 새로운 교명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. 5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네. 이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근처는 화천리 2702번지 그러니까 KTX 경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완성학급이 52학급, 음. 특수학급 1학급, 유치원 3학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2학급이고 그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입니다. 네. 그럼 이 공모에 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? 예, 공모 참가 자격은 그 학생이나 학부모, 교직원,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음, 합니다. 추천 학교명이나 추천 사유 작성해서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,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은 되는데 이 제출 서식이나 제출 방법은 경북 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이제 공모를 받은 다음에 공모 접수된 그 학교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학교명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상북도 우리 학교 설치조례 이 개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합니다. 네. 다음 소식입니다.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4월 한 달 동안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에 빨간불을 켜졌다.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경시 공무원이 4월 한 달 동안에 세 명이나 그 음,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요. 네. 그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5일 날 그 현직 면장 5급 공무원 한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 취소 수준, 면허 취소 수준 0.09%로 경찰에 적발이 됐고 또 지난 14일에는 경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한 명이 그 경시 건천읍에서 그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음, 됐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 네. 0.047%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 19일 날 오후에도 또 경시의 한 면에 근무하는 6급 팀장급 공무원 한 명이 외동업에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.1%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적발이 됐는데요. 뭐 직급도 말씀드린 대로 5급 간부에서부터 6급 팀장 무기계약직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난 15일 날 준하영 시장이 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전 부서에 내린 뒤에도 이 음, 음주운전이 적발 19일 사례가 바로 이제 특별 지시 이후에 적발된 사례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언론의 지적 보도 그 쏟아지고 있고 네. 또 일각에서는 그 내년 6월이 임기 말인 그 재선임 준하경 경주시장 임기 1년 앞두고 그 랜덕이 벌써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개별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수선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한 달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 1일 날 4월 1일 날 간부 공무원하고 같은 부서 주무관 몸싸움 벌어지고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네. 또 지난 18일에는 경상북도가 경시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도 음, 했습니다. 그 공무원 12명 넘겨졌는데 3명은 유보하고 9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를 했는데 이건 그 작년 8월 달에 아주 이례적으로 국무조정실
법무감사 담당 부서에서 경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이게 이제 아마 그 내부 폭로가 있었다, 내부 제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아마 이 감사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네. 그 업무상 배임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, 이제 거기 물론 이제 경북도에서는 개별적인 뭐 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름아름으로 이제 경주시청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이고, 그 인사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. 그 네. 징계는.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 이런 뭐 음주운전 적발이라든가 연이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징계 처분도 이렇게 내려지고 이러면서 2022년, 23년 2년 연속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문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받았다가 작년 평가에서 2등급 받으면서 한 단계 하락했었는데 올 연말 평가에서는 더욱더 추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공무원들을 잇따른 음주 행위와 비비 사건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. 끝으로 경주시의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계획도 좀 전해주시죠. 예, 5월 5일 어린이날, 올해가 제 103회 어린이날 되는데, 경주시가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그 황성공원에 있는 시민운동장에서 경주시가 개최를 합니다. 음. 다양한 축하 공연, 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, 아동 권리 현장에 대한 것들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 시간이라든가, 뭐 이런 청소년 합창단 공연, 또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경찰 소방 차량 장비 전시, 또 아동 권리 및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, 또 국립공원 홍보와 같은 10개 부스에서 전시와 캠페인, 또 뭐 솜사탕 만들기라든가 에너지 체험 키트 등등 이런 다양한 20개 정도의 풍성한 놀거리 또 체험 행사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. 네. 올해는 특히 그 무더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늘 시설도 많이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.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